안녕하세요. 벤철입니다. 제 차량인 메르세데스 벤츠 2300W212 초기형 차량을 약 7만 킬로 운행 후에 느끼게 되는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한정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개인적 느낌이니 벤철이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벤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명이 필요 없다. 둘째, 편안하고 안락하다. 셋째, 나도 모르게 점잖은 신사가 된다. 넷째, 믿음이 간다. 다섯째, 항상 기분이 좋다. 단점은 많지 않은데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 정도입니다. 유일한 단점, 할아버지 운전이 된다. 단점의 경우에는 약간의 보완 방법이 있고, 단점이면서 세 번째 장점인 운전자가 나도 모르게 점잖은 신사가 된다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BMW는 운전의 재미가 있고 반응이 빠르고 고속으로 코너링을 해도 전혀 불안함이 없다. 저도 BMW 118D를 예전에 타보고서 제가 벤츠 다음으로 차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면 5 시리즈도 아니고 3 시리즈도 아니고 BMW 118D를 세컨카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렉서스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렇습니다. 렉서스는 고장이 정말 안 나고 점잖은 분들이 운전하는 차량이다. 제네시스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벤츠와 견주어도 기능적으로 뒤지지 않고 안락함과 옵션 측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럼 벤츠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가면 그 차에 대해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한 평가들입니다. 그런데 벤츠를 타고 가면 좋다는 이야기도 없고 안 좋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아무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 차를 타고 어디에 가면 특별히 차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없고 저 또한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벤츠에 앉을 때 시트가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본 차들 중에서 가장 편안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푹신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을 운전하더라도 다른 차를 운전할 때만큼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고 가끔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하거나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으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나도 모르게 점잖은 신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 번째 장점은 제가 벤츠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는 할아버지 운전이 된다는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즉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BMW는 밟으면 나가고 서고 싶으면 바로 선다고 하면 벤츠는 밟아도 바로 나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나갑니다. 서는 것도 급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멈춥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확 밟으면 그건 또 인식해서 급정거를 해주긴 합니다. 국산차에서는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가 벤츠와 같은 성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 K5는 BMW와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받쳐서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K5 렌터카를 가져다 줘서 일주일 정도 운전한 적이 있는데요. K5는 정말로 밟는 대로 나가고 역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었고 소나타는 왜 이렇게 굼뜬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동적이고 반응성이 좋은 것이 운전의 재미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동차의 이미지가 좀 난폭한 이미지, 점잖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의 기본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이코노미 모드인데요. 이코노미 모드는 좋은 말로는 아주 점잖게 주행하는 모드이고 안 좋은 말로는 할아버지 스타일로 운전하게 만드는 모드입니다. 같은 속도를 달려도 고단 기어로 달리게 되어 있고 브레이크도 급정거보다는 서서히 서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의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 해도 제 느낌에는 그렇게까지 스포츠 모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 모드보다 좀 더 스포츠 모드인 것이지 그렇게까지 엄청난 스포츠 모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고속도로에서 필요시에 더욱 스포츠 모드로 만들어 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점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벤츠는 점잖게 달릴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는 없지만 저도 어느 사이에 이런 컴포트 드라이빙에 익숙해져서 마냥 편안하게만 운전하고 다니는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운전자를 나도 모르게 점잖은 신사로 변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보행자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끔씩 끼익 소리를 내면서 급정거를 하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또는 빨간 신호에서 차량들이 정차해 있다가 파란 신호로 바뀔 때 출발하는 경우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차량, 고속화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앞에 있는 차들 사이를 뚫고 나가는 차량, 속칭 칼치기라고 하는데요. 또는 앞차가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닌데 뒤에 바짝 붙어서 계속 압박하는 차량, 영어로 이걸 테일게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지하주차장에서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저속이 아니라 고속으로 주행하고 주차장에서 레이싱하듯이 코너링하는 차량들, 아무튼 이런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자동차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그런 성향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기본 주행 모드가 그렇게 세팅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주행 모드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이 답답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K5를 운전했을 때 그리고 BMW 118D를 운전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BMW 118D의 경우 다른 차들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코너 도는데 왜 이렇게 살살 가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시속 160km로 코너를 도는데도 전혀 차가 쏠리거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굼뜨게 살살 가는 차량. 그런데 아마 그런 차는 BMW만큼 코너링이나 운동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었을 텐데요. BMW는 운동 성능이 뛰어나니 그런 차를 제치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타본 차량 중에 시트로엥 피카소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이 차는 BMW와 정반대의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동차 중에 이 자동차만큼 코너링이 안 좋았던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너링 시에 바깥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코너링 시에 불안한 느낌이 심하게 들었고 속도를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이 차는 코너링 시에 왼손을 빼서 땅을 짚고 오토바이처럼 차를 기울여서 코너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BMW가 피카소 뒤에 가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서 추월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벤츠가 피카소 뒤에 간다면 앞차가 저속이더라도 한동안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추월은 하겠지만 그게 위협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벤츠는 차량의 기본 세팅이 점잖게 출발하고 점잖게 멈추고 점잖게 주행하는 모드라서 운전자 역시 점잖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벤츠 E클래스에서 내리는 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점잖은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S클래스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C클래스는 좀 더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타면 어울리는 것 같고 E클래스는 점잖은 40대 이상이 타는 차,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하면 점잖지 않은 사람이 타도 곧 벤츠 때문에 점잖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응하고 출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 운전, 배려 운전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믿음이 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명성에 걸맞게 자동차의 모든 기능과 성능, 내구성에 믿음이 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본 국산 중형차들의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되면 일단 철판이 부식이 심해지고 하체 역시 부식이 심했던 것 같고 차량에 들어가 있는 각종 고무 종류들이 경화되어 바람도 들어오고 각종 라이트류의 전구를 가끔 갈아주는 등 자질구레한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벤츠의 경우 철판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부식은 거의 문제되지 않으며 7만 킬로를 달리는 동안 전구 하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벤츠의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되는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기술력과 경험이 쌓여져 만들어지는 고급 차량은 역시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든 점에서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항상 기분이 좋다는 점입니다. 일단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벤츠는 운전을 하든 주차를 하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다가가며 리모컨으로 잠금 해제를 하든 아는 사람을 태우던 모르는 사람을 태우던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차까지 잘 되어 있어 반짝반짝하는 상태면 더욱 기분이 좋고요. 차와 함께 하는 시간에도 기분이 좋고 차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내 차는 벤츠다. 뭐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이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나열하면서 단점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단점은 많지 않고 거의 유일한 단점이 할아버지 운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빙의 장점이나 재미도 없는 편이고요.
벤츠를 운전하며 자주 드는 느낌이 운전이 좀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입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주행 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 주행 모드인 이코노미 상태에서의 주행 시 같은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어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좀 헐렁헐렁합니다. 이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밟는다 해도 속도가 급격히 더 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게 되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꽤 있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앞차가 좀 멈칫하게 되면 내 차도 약간 속도를 줄여줘야 하는데 엑셀에 발을 좀 떼서 감속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해야 하고 뒷차가 보기에는 브레이크 등이 자주 들어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헐렁헐렁한 주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코노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됩니다만 실제로 제 느낌에는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역시 좀 덜하기만 할 뿐 여전히 헐렁헐렁한 것은 비슷합니다. 물론 좀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스포츠 모드 같이 만드는 방법은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100km 전후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에 일단 앞 뒤에 차들이 많고 가속과 감속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헐렁헐렁한 세팅 상황에서는 계속 엑셀에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엑셀을 밟았다가 하는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속도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강제로 낮은 기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속도가 100km 전후라고 하면 크루즈로 60km를 맞춘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서 100km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크루즈로 60km를 맞춘다면 엑셀에 발을 떼고 있어도 60km에 맞는 기어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엑셀을 밟아서 100km로 달려도 기어는 60km에 맞춰 있는 기어로 계속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단 기어로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차량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달리게 되고 100km에서 약간의 감속을 할 경우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은 발을 약간만 떼어주어도 감속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주행 시 특히 앞뒤로 차량들이 꽤 많은 상태에서 시속 80km, 100km 이렇게 달릴 때 벤츠 특유의 반응성 느린 주행, 제 표현으로는 헐렁헐렁한 주행감이 상당히 불편하고 거슬리는데요. 첫 번째, 스포츠 모드 전환. 그것으로도 안 되면 두 번째로 크루즈 속도를 낮춰놓고 엑셀을 밟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벤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츠의 단점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특히 보증이 끝난 이후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외제차 중고로 사면은 수리비 폭탄이 터진다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신뢰성이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장고장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정비소에 가는 것들은 보통 소모품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 세컨더리 에어 펌프 교체 등은 한 적이 있는데 배터리도 10년에 한 번, 세컨더리 에어 펌프도 몇 년이 지나 수명이 되면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앞바퀴 하체 소음이 조금 심해져 스테빌라이저, 즉 활대링크도 곧 교체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에 대해 알게 될수록 유튜브 등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면 비용도 국산차에 비해 크게 더 들지는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습하는 수준인데요. 더욱 기술적으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잘 모르지만 활용은 많이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린 것이라 같은 입장의 운전자, 특히 벤츠를 새로이 운행해 보고자 하는 일반인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차량인 2300W12 초기형 차량 기준으로 일반인 시각에서의 벤츠의 5가지 장점과 1가지 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